안녕하세요. 채점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녹화할 결심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대학 에세이에서 챗 GPT류의 생성형 AI를 검색 엔진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챗 GPT 이래로 굉장히 우리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챗 GPT를 연결해서 이 생성 AI를 연결해서 이제 검색 엔진을 병행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뭐 네이버 같은 데서도. 그래서 지금 아마도 학생들이 그 글쓰기 과제를 하면서 일종의 뭐 예전에 하던 검색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검색은 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표절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도 혹시 별다른 뭐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 없이 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또는 우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뭐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대학 에세이 과제는 글쓰기 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고하고 문장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PPT를 만들고 뭐 어떤 발제문을 만들고 이러는데 별 문제 의식이 없어도 돼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대학에서는 수업이고 수업은 훈련인 거거든요.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해서 익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생성 AI는 글을 대신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검색을 넣어서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그 자료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들 읽고 다시 그거를 가공해서 자기 글의 소재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주제를 주면 그 주제를 갖고 글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대학에서는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표절이에요, 그냥. 첫 번째가 이유가 이런 거고, 두 번째, 생성형 AI는 자료들의 패턴을 읽어서 유사한 자료를 생성해서 생성해 내는 건데 반면에 사람은 자료들 읽고 자신만의 글을 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 뭐 아시죠? 생성형 AI라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널려 있는 자료들을 학습을 하는데 그 자료들이 주제에 따른 성격의 어떤 패턴들을 포착을 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생성 AI는 글이 다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뭐 초등학생 문체로 써줘라든가 뭐 그럼 초등학생 문체의 패턴을 읽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사한 글들인 겁니다. 초등학생처럼 쓴 글이지만 어느 한 초등학생의 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초등학생이라는 뭐 모호한 집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글이 써지는 건데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글을 씁니다. 잘 쓰든 못 쓰든. 글을 잘 쓸수록 똑같아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글을 잘 쓸수록 자기 개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성 AI 글들은 비슷한 글이고 각자 쓰는 글들은 자기만의 글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성형 AI로 쓴 글을 보면 티가 나요. 개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AI 표절을 검색하는 아니 그 표절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성 AI로 쓴 글 같은데 해서 넣어보면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걸립니다. 세 번째 생성형 AI는 패턴을 읽어서 유사자를 만들기 때문에 대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데 학술 에세이는 출처가 있어야 한다.
이제 궁금해서 내가 생성형 AI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출처를 밝히는 게 원칙이긴 한데 저작권에 걸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생성한 거 자료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내용들이 갖고 있는 패턴을 읽어서 유사 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출전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학에서 쓰는 에세이, 학술 에세이 같은 것들은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술 논문의 중요한 건 출처를 밝히는 거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약간 깊숙한 얘기지만 그 출처를 자기 글에다가 녹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 출처만 인용하면 좋은 글이 아니고 그냥 보고서가 되는 거고요.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또는 그 주제에 관해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받기 위해서 자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 쓸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잘 쓴 글일 경우에 그 글을 해석하고 이용해서 자기 글 안에 재배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처를 가지고 그 출처 나는 이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관련된 글들을 읽고 그 글들의 패턴을 따라서 글을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징이기도 하면서 과제를 우리가 검토할 때 생성형 AI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하는 지표가 됩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이 생성형 AI가 문제가 될 텐데 대학의 글쓰기 수업을 위협하는 굉장히 고약한 존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출처를 밝히게 하는 조건들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생성형 AI는 사람처럼 사고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얘기인데 생성형 AI는 사람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사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죠. 패턴을 읽고 뭐 이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이세돌과 바둑을 뒀을 때도 그 바둑을 두는 방식이 사람과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세돌은 자기의 독특한 어떤 마치 글쓰기처럼 독특한 지문을 남기는 수를 뒀고 패턴을 읽지 못한 겁니다. 거기서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판은 졌던 거죠. 근데 요새는 AI를 놓고 마치 서로 그러니까 사람이 AI를 상대로 바둑을 둬서 그 패턴을 익힌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바둑은 모릅니다만 그게 좋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그 대상이 막강하거나 또 AI의 경우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방식을 따라한다는 거는 맹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윤리학에서는 권위주의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신이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이고 내가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징벌을 받으니까 내 신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도 신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어떤 주체적인 인간의 윤리적인 선택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글쓰기는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효율적이라고 해서 AI 글쓰기를 맡기면 사람의 사고 방식을 포기하는 거가 되고 기계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걸 따라하면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 GPT를 사용한 것 같다고 하면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노예가 된다. 약간 열받은 그런 김에 짬을 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술의 발달이 늘 우리의 어떤 기존의 삶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 과정이 뭐
산업혁명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왔는지 이것도 한번 다시 이번 AI 같은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